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해서 탐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수철이란 것은 스프링을 의미를 해요. 스프링은 어때요? 늘리면은 오그라들락하고 압축을 시키면은 팽창하락하고 청개구리 같죠? 그렇다면은 먼저 X축, Y축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Y축 이쪽에다가 용수철의 한쪽을 매달아 놓고 나머지 한쪽 끝에다가 질량 M 물체를 놓을 것입니다. 이때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길이 있죠. 그것을 자연 길이라고 해요. 이 용수철이 자연 길이 상태로 있을 적에 질량 M의 위치를 X좌표에서 제로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 용수철의 자연 길이 상태에서 질량 M의 위치를 X는 이퀄 제로점으로 잡았다. 매우 중요해. 우리가 이 질량 M의 물체를 이쪽만큼 잡아 내려봅시다. 즉 말해서 얘를 요만큼 잡아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얘가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이쯤 있겠죠? 이쯤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질량 M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당연히 좌측이 되어지겠죠. 즉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어지겠죠. 물론 이 질량 M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난 다음에 손을 놔버렸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점점 평형점을 향해서 왔다가 다시 압축이 되어지겠죠. 압축이 되어지면은 스프링이 밀어내니까 또 이쪽으로 오겠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스프링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한 운동을 할 것이 예상이 되어지죠. 단 공기 저항력은 무시하고 이 바닥과 질량 M 물체 사이의 마찰력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이런 때 여러분들 평형점이라는 것은 스프링이 자연 길이 상태에 있을 적에 우리가 질량 M의 위치를 X는 이퀄 제로 위치로 둔다고 했잖아요. 바로 X는 이퀄 제로 그 위치, 즉 용수철이 자연 길이 상태에 있을 때 매달려 있는 물체의 위치를 평형점이라고 해요. 고로 평형점은 원점이 되어지겠죠. 이 물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잠깐만 고려해 봅시다. 보통 원점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교점을 원점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조화진동자에서는 이 평형점을 X는 이퀄 제로로 잡아가지고 원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즉 조화진동자에서는 X는 이퀄 제로점이 평형점이 되어지고 또한 원점이 되어진다. 명심하세요. 그렇다면은 질량 M의 위치좌표가 X일 때, 질량 M의 위치좌표가 X라고 했어. 이때 여러분들 이 물체가 요만큼 당겨져 있을 적에 이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임의의 X로 놓는다고 해봅시다. 이럴 적에 이 X라는 것은 늘어난 길이 그 표현도 절반은 맞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X라는 것은 질량 M의 위치좌표야. 위치좌표. 다만 그 위치좌표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적에는 위치좌표하고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하고 서로 같지요. 스프링의 자연 길이를 L0라고 할 거야. 맨 위에 그림은 자연 길이 상태로 스프링이 있을 적에 질량 M의 위치가 평형점인 X는 이퀄 제로 위치에 위치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평형점 X는 이퀄 제로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물체가 더 이동해 있는 상태로서 이쪽 위치를 X라고 했을 적에 스프링의 전체 길이를 L로 놓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질량 M 물체는 좌측으로 힘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쪽 그림 같은 경우는 평형점에서부터 스프링이 압축되어져 가지고 질량 M인 물체가
평형점의 좌측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쪽 좌표도 역시 변수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압축된 상태에서도 스프링의 전체 길이를 L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L이란 것은 변수 L이에요. 여기서도 변수 L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계들로부터 보면은 여기서는 x가 0이고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고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자연 길이 L0와 현재 상태의 스프링의 길이 L과의 관계로서 서로 나타내면은 스프링의 위치 X는 L-L0 그렇게 되어지겠죠. 예를 든다면은 이쪽 그림에서는 L이 요만큼 되어지고 자연 길이가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에서 L0를 빼면은 이쪽에 X만큼 양수가 되어지겠지요. 고로 이 수식이 성립하고, 또 스프링이 압축되어졌을 적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0인데 L은 여기서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L-L0 해주게 되면은 이 X좌표가 0보다 적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 쪽으로 X좌표가 있게 되어지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수 x는 L-L0 하면 되어지겠지요. 이때 또 길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좌표 입장에서 살펴본 거요. 늘어나거나 줄어든 스프링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이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스프링의 길이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x라는 것은 L-L제라고 같기 때문에 L-L제로에다가 절대치 씌운 것도 늘어나거나 줄어든 스프링의 길이. 자, 최종 정리. 길이를 얘기를 할 적에는 x는 L-L0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줘야 되고, 이렇게 절대치를 씌워줘야 되고, 좌표 그 자체를 얘기를 할 적에는 x는 L-L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질량 m의 위치 좌표가 x일 적에 첫 번째, 질량 m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어떤 스프링을 고려를 할 거냐면은 후크 법칙에 의하여 스프링이 물체에 가한 외력의 크기가 자연 상태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 즉 이 좌표계에서는 변형된 길이가 절대치 x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외력을 가하는 스프링을 고려하겠다. 그때 비례 상수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면은 K로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K라는 것은 스프링 상수라고 그래. K가 뭐이라고? 스프링 상수. 그리고 이 K는 항상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놓고 용수철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량 M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의 크기는 K에다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즉 말해서 절대치 x를 곱해주는 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가 되어지고, 이러한 외력의 크기인 k 절대치 x를 물체에 가해주는 스프링을 후크 법칙에 의하여 작동하는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용수철로부터 더 외력을 많이 받겠죠. 스프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질량 m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질까? 당연하죠. 만약에 이 x좌표가 0보다 더 큰 쪽에 있다. 그 말은 스프링이 늘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스프링이 질량 m에 가한 외력은 좌측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좌표 x가 0보다 크다면은 받는 외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 물체가 0보다 작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프링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자의 위치 x가 0보다 작다면은 물체는 플러스 x방향, 즉 오른쪽으로 외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벡터의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알아내었죠. 외력의 크기는 k 곱하기 위치좌표 절대치이고, 그리고 외력의 방향은 x가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x방향이고 x가 0보다 적다면은 플러스 x방향이다. 1과 2를 종합을 하면은 질량 m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 즉 외력 Fs, 여기서 S라는 것은 스프링을 나타내는 약자예요. 즉 스프링이 물체에 가한 외력 F는 마이너스 KX의 X캡 이렇게 되어지겠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왜 1과 2를 종합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을 잘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면은 스프링이 물체에 가한 외력은 어느 쪽 방향입니까? K는 여기서 양수, X도 양수, 고로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즉 말해서 X가 0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X 방향 맞지요? 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스프링은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요. 고로 그때의 외력의 방향을 봅시다. X가 0보다 작다면은 이것의 부호는 K는 0보다 크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이쪽에 마이너스 둘 다 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가 X가 0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면은 플러스 X쪽 방향으로 외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X라는 것은 M 위치좌표라고 했죠. 길이가 아니고 위치좌표예요. 위치좌표이고 스프링은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겠습니까? X좌표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줘야 그때서야 스프링이 압축되거나 늘어난 길이가 되어지겠죠. 이러한 것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예요? 물체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자연 상태에 있을 적에 그 물체의 위치좌표를 0으로 놨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프링에 매달린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F는 ma, 즉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질량 m의 equation of motion,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운동방정식 mdt분의 dv는 외력 F죠. 외력 F는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외력이야.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탄성력 마이너스 kx의 x캡, 이게 작용하고 있죠. 또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위쪽으로 플러스 y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 마이너스 mg의 y캡, 이게 작용하고 있고, 또 뭐가 작용해? 이 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죠. 만약에 중력만 있고 수직항력이 없다면 얘는 밑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플러스 y 방향을 향하여 크기는 라지 m만큼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차원 상이잖아요. 즉 운동은 X축 방향으로만 하지만은 그림상으로는 2차원 상으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고로 우리가 V라는 것을 Vx의 X캡 플러스 Vy의 Y캡 이렇게 두도록 하자. 물론 여기에서 VZ의 Z캡 그렇게 해도 되는데 VZ가 제로이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준 거야. 고로 2차원이기 때문에 V를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은 이 운동 방정식에서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M 해놓고 DT분의 DVX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코르 여기서 X축 방향의 힘들은 마이너스 KX 이것만 있죠. 그리고 이 운동 방정식에서 Y축 방향의 성분을 뽑아내 봅시다. 그러면은 M DT분의 DVY 그렇게 되어지겠죠. Y축 방향의 성분이기 때문에 고로 M DT분의 DVY는 Y축 방향 성분들이 마이너스 mg가 있고 또 플러스 n이 있죠. 고로 마이너스 mg 플러스 n 이렇게 되어지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 또는 철저하게 알아둬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물체가 X축 방향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죠. 또한 Y축 방향으로는 이 물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 안 해? 못하고 있죠. 즉 말해서 Y축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다. 달리 말하면 Y축 방향의 속도가 무엇이다? 제로다 그 말이에요. Y축 방향의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제로가 되어지고 위치 Y는 초기의 위치 Y0 그대로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운동 방정식 mdt분의 dvy는 마이너스 mg 플러스 n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Y축 방향 운동은 없다. 즉 Y축 방향의 속도 vy가 제로다 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전부터서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mg 플러스 n 이것이 제로가 되어진다. 이것을 정리하면 n은 mg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수직 항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아래로 내려 누르고 있다면 수직 항력은 위로 동일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의 운동은 없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Y축 방향의 운동은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X축 방향의 운동만 해석하면 되지겠다. 즉 말해서 X축 방향 운동이 이것이죠. 이것만 잘 해석을 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속도를 구해야 되고 위치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Y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도 처음 위치 그대로죠. 처음 위치를 우리가 Y는 이코로 제로로 잡은다면은 Y축 방향으로는 항상 Y는 이코로 제로 위치에서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을 풀기 위해서 Vx라는 것을 계속 Vx로 써주기가 귀찮네. X축 방향의 운동이라는 것을 피차 잘 알기 때문에 let's 두자. 즉 Vx라는 것을 V로 두자 그 말이야. Vx라는 것을 V로 두게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mdt분의 dv는 마이너스 k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일식이라고 두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Q. 자, 시간 t에 따른 속도를 구해보고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구해보고 또한 시간 t에 따른 가속도를 구해보고 그런데 또 속도를 구하긴 구하되 위치 x 함수로 속도를 구해보고 또 가속도를 구해보되 위치 x에 따른 가속도를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수직항력 n을 구해보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수직항력 이것은 여기에서 곧바로 n은 mg라고 알아냈지요. n이 mg라고 알아냈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n 대신에 mg를 집어넣으면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온전한 벡터 폼으로는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먼저 이것들부터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식으로부터 V라는 것은 dt분의 dx죠. 즉 여기에서 V라는 것은 dt분의 dx다 그 말이야. 그것이기 때문에 V 대신에 dt분의 dx를 여기에다가 V를 대입하고 나면은 m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느냐. x의 두 다트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간 미분은 다트로 많이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x 이것은 x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x의 두 다트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 그 말이야.
고로 mx의 2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질량 m은 우리가 당연히 처음부터 문제에서 주어져, 또 스프링 상수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만 몰라? x만 모르잖아요. 고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를 구해야 돼. 근데 이 수식은 수식 형태가 미분방정식 형태죠. 여러분들 역학을 배운 사람들은 채용심 배움터에서 미분방정식 1단계에서부터 23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mx의 2는 마이너스 kx 이것을 다시 고쳐 쓰면은 x의 2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x는 제로 이렇게 놓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제곱은 양변을 m으로 나누어 줬을 때 생기는 m분의 k를 오메가 제곱으로 두었어. 고로 x의 2 플러스 오메가 제곱 x는 제로 이것을 이 식으로 두었을 적에 이 식으로부터 오메가는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x를 구해야 된다. 즉 이게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여기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을 클릭해 보시면 강의 3개가 나올 거예요. 그 강의 3개를 다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쉽습니다. 본인이 미분방정식에 자신 있다면 그냥 이 강의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역학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미분방정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갈 것이니까 일단은 시간이 없는 학생은 이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듣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3개의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x의 2 플러스 오메가 제곱 x는 제로. 여기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서 x를 익스포넨셜 람다 t로 둬보자. 여기서 x라는 것은 시간 t의 함수요. x라는 것은 뭐예요? 이 영수철에 매달린 질량 m의 위치좌표지요. 그 위치좌표를 시간 t의 함수로 구하고 싶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를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두자 그 말이야. 이렇게 두었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뭔만 몰라? 람다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람다를 모르기 때문에 이 x를 이 수식 이식에다가 집어넣고 람다를 구해야 되겠지요. x가 익스포넨셜 람다 t이기 때문에 x 닷트는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t, x 2 닷트는 람다의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것들을 대입을 하고 나면은 x의 2 닷트는 람다의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t이기 때문에 람다의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t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x는 오메가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t 여기에다가 적어줬습니다. 이것 이코르 제로지요. 이 수식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람다 t가 제로가 될 리는 없기 때문에 람다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이것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즉 말해서 x는 익스포넨셜 람다 t인데 이것이 제로가 되는 람다를 구해보면은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 그것이요. 고로 x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람다를 구했잖아요. x라는 것은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오메가 t 또는 x라는 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가 복잡해져. 이 수식에서 람다가 하나의 숫자로만 나온다면은 x를 익스포넨셜 람다 t 간단히 구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람다가 몇 개가 나왔어? 플러스 i 오메가 또는 마이너스 i 오메가 2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가 플러스 i 오메가일 적에는 x는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고, i가 마이너스 i 오메가일 적에 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람다가 플러스 i 오메가일 때의 x를 x 플러스로 놓고 람다가 마이너스 i 오메가일 때의 x를 x 마이너스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람다에 의해서 x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답인지 이것이 답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미분방정식에서는 아주 재밌는 정리가 있어. 즉 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에서 y1x와 y2x가 y2' 플러스 py' 플러스 qy는 제로의 해라면은
임의의 상수 C1Y1X 플러스 C2Y2X도 해가 되어진다. 이러한 정리가 있어. 이러한 정리도 아까 제가 그 세계 강의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독립변수가 X이고 종속변수가 Y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은 뭐예요? 독립변수는 시간 t이고 종속변수가 x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 두 개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일반의 x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C1 x가 플러스일 때 이것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각각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어질 적에 만약에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둘 다가 1차 독립이라면은 두 개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 나왔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x를 한번 봐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이 물체를 요만큼 끌어당겨 가지고 시간 t는 제로일 때 손을 딱 놔버렸어. 그러면 얘가 스프링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겠잖아요. 고로 위치 x는 시간 t에 따라서 그 값이 실수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놓은 위치 x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C1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해가지고 이거 전체로 보면은 복소수가 되어 있잖아요. 위치 x가 복소수가 될 리는 없지요. 물리에서 관측 가능한 양은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x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든지 실수로 고쳐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복소수 형태로 나온 이 x값을 여기에 맞는 x로 고쳐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C1은 그대로 놔두고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를 오일러 공식에 의하여 전개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고 또 플러스 C2 놔두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전개를 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코사인으로 묶어 놓으면은 C1 플러스 C2 해서 코사인 앞에 달라붙고 또 사인으로 묶어 놓으면은 I 해놓고 C1 마이너스 C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이쪽 부분을 라지 C1으로 놓고 이쪽 부분을 라지 C2로 두겠습니다. 임의 상수 플러스 임의 상수도 뭐예요? 임의 상수가 되어지죠. 또 I 해놓고 임의의 상수 C1 마이너스 C2 이것도 뭐예요? 임의의 상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라지 C1으로 놓게 되어지면은 라지 C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것은 라지 C2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답을 적어 놓을 적에는 이것이 복소수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답을 달리 적어 놓으니까 엄마 C1과 C2만 실수가 되어지면은 이것은 실수가 되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수식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여기서 A와 파이는 임의의 상수 초기 조건 또는 경계 조건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될 임의의 상수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로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강의 3개 보라고 한 거 있죠. 거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로 나는 가능한 X 답으로서 이 맨 밑에 있는 이 삼식을 답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답으로 선택해도 되고 이것을 답으로 선택해도 돼요. 나중에 초기 조건을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전부 다 실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실수 형태로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을 공식 차원에서 최대한 먼저 다 계산을 해 놔버리고 알짜배기만 딱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는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고로 나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러한 걸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말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걸로 선택해도 되고 이걸로 선택해도 답은 됩니다. 왜 되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일일이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나 아무거나도 선택해도 최종적인 답은 다 가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치 x를 구하기 위하여 미분 방정식을 풀어본 결과 최종적인 위치 x는 라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a와 파이는 적분상수 또는 임의의 상수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식을 2식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성립해야 되겠죠. x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x2닷도 하고 x를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진짜 0 나오는가? 자, 3식을 2식에다 대입해 보자. 그러면 x가 이것이기 때문에 x.는 이것을 한번 미분하죠. 시간 t로. 그러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x.는 x.를 한번 더 미분하죠.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x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x는 뭐예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죠. 고로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대로 적어줬어. 그러면은 x2는 이것이고 오메가 제곱 x는 이것이기 때문에 좌변을 더하면은 x의 2 플러스 오메가 제곱 x가 되어지고 우변 더하면 0 나오죠. 고로 x의 2 플러스 오메가 제곱 x는 제로 해서 이 3식의 답은 2식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 문제들의 답을 구해 봅시다. 먼저 위치 xt는 방금 우리가 구해 놨죠.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구해 놨단 말이야. 그 다음 이 vt를 구해야 되는데 vt는 위치 xt를 한번 미분해 주면 되어지죠. 고로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이기 때문에 vt는 xt를 한번 미분해 주면 된다. 뭘로? 시간으로. 이것을 한번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라고 했죠. 가속도는 위치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어지죠. 또는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어지죠. 고로 위치 한번 미분되어 있는 이것을 t로 다시 한번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vt, xt, at 이 세 개는 구해 놨죠. 이번에는 속도를 구하긴 구하되 위치 x 함수로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려면은 원래는 위치 수식에서 시간 t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시간 t를 속도 시간 t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속도가 위치 함수로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해왔죠. mdt분의 dv는 mdt분의 dv 해놓고 dx분의 dx 그렇게 해도 된다겠죠. 여기에서 이 dt를 요리 갖다 놓고 이 dx를 요 앞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것은 mdx분의 dv 적어놓고 또 dt분의 dx는 뭐예요? 속도 v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mdt분의 dv는 mv dx분의 dv 이거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mx의 2는 마이너스 kx라고 했잖아요. 이 식에서 m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x의 2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뭐야? m분의 k가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mdt분의 dv가 mx의 2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하고 같다겠습니까? mv dx분의 dv하고 같다겠죠. 즉 보세요. mdt분의 dv는 mv dx분의 dv하고 같다겠잖아요. 고로 좌변은 여기에다가 mv dx분의 dv로 적어놓고 우변은 마이너스 kx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 식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주고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은 좌변은 vdv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m분지 kx dx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겠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속도 v를 위치 x 함수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 v를 시간 t의 함수로 구한 것은 이미 여기서 했고, 고로 이 식을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양쪽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x가 x0일 때에 속도 v를 v0로 놓고 x가 x일 때에 속도 v를 v라고 놨다. 좌변을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0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을 계산을 하면은 n분지 k가 오메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해놓고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을 속도 v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속도 v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속도 v는 플러스로도 나오고 마이너스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속도 v가 플러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속도 v가 플러스인 경우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속도 v가 플러스가 되어지고, 얘가 좌측으로 움직인 경우가 속도 v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 경우에 대하여 둘 다 속도 v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구해냈다 그 말이에요. 무엇 함수로서? 위치 x 함수로서. 그 다음 가속도를 또 위치의 함수로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 것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속도를 위치의 함수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뭐야? 암산이죠. 왜 암산이요? 곧바로 보십시오. 여기에서 x의 투다트가 가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x의 투다트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x. 그것이 뭐예요? 가속도 x의 투다트를 x로 표현해 놓은 것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암산으로 해버렸다. 수직 강력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이미 구했지요. 자, 그러면은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미지상수 a와 파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이냐. if t equal 0일 때 위치 x0를 2m, 즉 2m 위치에 질량임이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의 속도 v0를 제로라고 놓을 거야. 이것은 메타 퍼 세크야. 다시 말해서 이 물체를 2m만큼 끄집어 와가지고 딱 놓는 그 순간을 t는 이코로 제로로 잡았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 이것의 운동을 논의하려면은 여기에서 a와 파이를 구해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봅시다.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 x가 2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는 a 코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2는 a 코사인 파이 이러한 수식이 하나 나오고, 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 v0가 제로라고 했죠. 고로 속도는 이것인데 t 대신에 제로 대입했을 때 속도 v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는 t 대신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수식으로부터 a가 0 되면 돼, 안 돼? a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위치 x도 제로가 돼버리고 속도 v도 제로가 돼버리고 가속도도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 속도도 있고 위치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로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a는 제로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뭐가 제로가 돼야 이것이 제로가 돼? 바로 사인 파이에서 미지상수 파이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수식에서 파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파이는 이코로 제로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2는 a 곱하기 코사인 제로는 1이죠. 고로 a는 뭐 2다. 고로 a는 이코로 2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최종 답 x는 a가 2이기 때문에 x는 2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돼야 되고, 속도는 여기서 마이너스 a 오메가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집어 넣어줘야 되죠. 고로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돼야 되죠. 여기서 파이는 제로라고 했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가속도 a는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0는 2이고 v0는 제로. 그러한 위의 조건에서 질량 m은 1초에 몇 번 왕복을 하겠는가? 즉 1초에 몇 번 얘를 왕복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물체를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2m 되는 위치에서 위치시켜놓고 손을 딱 놔버렸다 했어. 그러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럴 적에 1초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죠. 즉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 이 말은 진동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진동수와 주기와의 관계는 역수관계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 진동수와 주기와의 관계는 역수관계이다.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왔다 갔다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가 그것이 주기이고, 진동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하고 주기를 곱한 것은 1이 되어져야 돼요. 고로 먼저 우리가 주기를 구해봅시다. 주기 t라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t 이러한 형태의 함수에서 주기 t라는 것은 오메가 분의 2파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러면 주파수는 진동수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고로 주파수 f라는 것은 주기 t의 역수이기 때문에 2파이 분의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것은 n분지 k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질량 m의 위치가 삼각함수 같이 됨을 예측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함수가 사인 함수를 닮거나 코사인 함수를 닮은 이유를 설명해라 그 말이에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서로 파도처럼 너울거리는 것이 닮아 있죠.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같은 그 말을 삼각함수 같은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해줘요. 자, 보세요. 일단 이쪽 벽에다가 스프링으로 질량 m의 물체를 매달아 놓았어. 이때 평형점을 이쪽 x는 이코르 제로점으로 잡았다고 했죠. 그때 시간 t에 따른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예측해 보라 그 말이잖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것을 위치 x축으로 놓고 이쪽을 시간 t축으로 놨습니다.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초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2m 지점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초기 위치 이쪽을 2m 지점이라고 하자. 즉 말해서 이쪽이 t축이기 때문에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초기 위치가 2m가 되어지는 바로 이쪽이다 그 말이야. 바로 이쪽이 x축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이 물체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x가 어때? 좀 작아졌잖아요. 즉 말해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x좌표가 처음 2m보다 더 작아진 이쯤이나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얘가 원점에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얘가 원점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드디어 원점을 지나게 되어지겠죠. 이쪽이. 즉 말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드디어 이쪽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원점을 지나서 마이너스 x축으로 이동하겠죠. 즉 말해서 이쪽이 플러스 x축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x축이 되어지겠죠. 고로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면은 마이너스 x축 한 요쯤 위치에 있겠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더 이렇게 오게 되어지겠죠. 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이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2만큼 오겠죠. 얘가 플러스 2만큼 있다가 마이너스 2만큼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쪽쯤이나 이제 이쯤 올 거야. 마이너스 2보다 더 이쪽으로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겠죠. 왜? 이쪽이 2m 지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많이 와봐야 마이너스 2 그쪽밖에 못 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또 좀 더 지나면 이제 요리 가지겠죠. 그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얘가 이제 좀 요리 가니까 이쯤 될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더 요리 가서 드디어 원점을 가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찍어 놓은 점들을 이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x가 2라는 위치에 있다가 점점 x가 작아져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처음 위치로 가겠지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렸는데 좀 작게 그린다면은 이쪽을 X축, 이쪽을 시간 T축으로 그린다면은 위치 X좌표가 시간 T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처음에는 2m 되는 위치에 있다가 점점 원점에 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는 곳에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 되는 곳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X축, 이것을 T축이라고 했는데 얘를 좌측으로 90도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쪽을 X축, 이쪽을 T축 그렇게 놓게 되어지면은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X, 시간 T에 대한 함수로서는 이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왜 이 미분방 정식을 풀면은 그 해가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로 나오는 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시간 t에 따른 위치 좌표를 계속 딱딱딱딱 점 찍어 놓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코사인 형태로 되어진다. 어떤 경우에? 물체를 처음에 2m만큼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딱 놔버렸을 경우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